바닥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봐야죠. 그 전에 제가 단면도 도면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바닥 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요. 자, 보세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빠를까? 캐드에서 레탱글 그려보셨죠? 그러면 레탱글로 그린 객체에다가 해치 넣으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서클에다가 해치 넣으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렇죠? 레빗에서의 바닥도 막힌, 그러니까 뚫린 부분이 없이 이렇게 닫힌 상태여야만 바닥이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렸는데 한 군데가 이렇게 뚫려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이 넘어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닥 작성이 안 됩니다. 이 두 경우에는. 자, 여기다 집어넣기 전에 이쪽에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바닥을. 자, 건축 탭 눌러보시면 이쪽에 바닥이라고 있죠. 건축 탭에. 물론 구조 탭에도 이쪽에 바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있는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구조에 있는 걸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건축 탭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 탭에서 바닥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건축 탭에 있는 바닥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명령들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꺼져 있죠. 전부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바닥이라는 명령, 즉 우리가 스케치 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케치 기반의 명령들은 사용자가 X를 누르든지 아니면 완료를 누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ESC 누른다고 명령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내가 명령을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X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랩이 처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그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스케치 명령이 여기 있는 지붕, 천장, 바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계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케치 기반인데 이쪽에 바닥을 선택을 하고 깜빡하고 이제 다른 데를 찍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명령이 그러니까 컴퓨터 다운된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다운된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상단부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 내가 지금 어떤 명령 중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닥을 그릴 게 아니면 그냥 X를 누르고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바닥 다시 들어갈게요. 바닥 작성을 하실 때는 자, 여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라인으로 그리셔도 뭐 이렇게 그리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첫 점과 끝점은 만나야지 완료를 했을 때 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바닥이. 자, 다시 바닥 눌러서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완료를 하셔도 되겠죠? 자, 바닥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 그랬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을 이용해서 그려볼 텐데 이렇게 에러 뜨죠? 떨어져 있다고 친절하게 점까지 보여주죠? 그렇죠?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에러 뜨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절대 바닥이 안 나옵니다. 바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혹은 서클 형태를 이용을 해서 완전하게 막힌 상태를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안에 직사각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구멍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D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금방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이 큰 객체 안에 이렇게 작은 객체가 들어가 있으면 컴퓨터는 여기 안이 구멍이 뚫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멍이. 그래서 이제 보통 계단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코어에 그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를 작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일부러 여기를 뚫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스팬 방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없으면 바닥이 완성이 안 돼요. 레빗은. 그래서
내가 바닥 완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우고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스팬이 나오죠. 그렇죠? 이 스팬 같은 경우에는 스팬 방향을 눌러서 다른 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옮겨 다니실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반드시 이 스팬 방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완료가 됩니다. 자, 바닥을 이제 여기다 넣어볼 텐데 우리가 바닥의 두께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CAD 도면을 한번 볼게요. 자, CAD 도면을 보니까 여기 노란색 보셔야 되겠죠? 노란색. 자, 재볼게요. 자, DI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쟀더니 지금 150이라고 나오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건축에서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우리 벽체 만들 때 유형 편집했죠? 유형 편집 똑같아요. 얘도 그냥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재질이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유형 편집을 눌러서 똑같이 복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뒤에 마감재가 뭔지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참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조 탭에서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재질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콘크리트. 오케이.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바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여기가 GL이 이렇게 있어요. 땅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매트 기초라는 거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렇게 기초가 만들어지는 경우 있죠. 이게 통으로 두껍게, 요걸 보통 매트 기초라 그러는데 요런 경우에는 바닥이 크게 그려지고 이 위로 벽체가 요렇게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에서 만약에 매트 기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덮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줄기초 도면이라서 이런 줄기초는 어떻게 하냐면 GL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요, 벽체가 이런 식으로 땅속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바닥은 이 벽체의 안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될 바닥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역시 직사각형이죠.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요. 자, 여기 벽체 안쪽의 교차점과 반대쪽 안쪽의 교차점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바닥이 딱 작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 GL은 좀 그렇고 제가 여기 레벨이 있을 때 바닥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바닥은 만약에 그 건축 마감을 하실 때는 얘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얘는 올리지 않습니다. 바닥은 무조건 레벨에서 아래로 그려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지금 제가 이걸 그렸고 그럼 이제 1층 작업은 다 끝났어요.